뉴스 브리핑. 포틀랜드에서 트럼프 지지단체 소속으로 우익 활동을 벌였던 남성을 총으로 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클 포레스트 레이놀이 어제 시애틀에서 그를 체포하려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스노우보드 선수 출신인 레이놀은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100% 안티파 지지자로 소개하면서 각종 지위에 참석한 사진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포틀랜드 경찰은 지난달 29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레이놀이 지인들 사이에선 시위대의 수호천사로 불렸다면서 그의 죽음으로 시위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리브랜드 경찰관이 어젯밤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범인 색출에 나섰습니다. 사망자는 1998년부터 근무한 제임스 스캐니비치 경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수한 대원을 잃었다며 애도했는데요. 총격은 밤 10시경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관이 수차례 총을 맞은 뒤 차가 충돌했다고 경찰서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다만 그가 용의자는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설전이 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펼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면서 바이든의 계획은 미국 내 테러리스트를 달래주는 것이지만 자신의 계획은 그들을 체포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 있냐며 바이든 후보의 유약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공격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어제 위스콘신주 코노샤를 방문해 제이컵 블레이크의 가족들과 만나 위로하고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합법화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대립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중국 고위 외교관들이 미국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 대사관 건물 밖에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제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국무부는 모든 중국 대사관과 영사 소셜미디어 계정이 적절한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미국보다 우세한 국방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미사일 개발과 군함수, 방공 시스템 등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고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의회에서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은 약 350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미사일 1,250여 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장거리 지대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미군을 앞서는 것입니다. 의회는 2주 안에 내년도 국방 예산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국방 예산을 삭감하려는 압박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커들과 온라인 위협들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육군 사이버 사령부가 어제 3억 6,600만 달러를 들여 어거스타 포트 고든에 만든 새 사령부에서 통합 이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0년 전 창설된 육군 사이버 사령부는 그동안 3개 주의 육군 시설로 분산돼 있었는데요. 이들을 한 지붕 아래로 모으려는 계획은 7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는 군인, 민간인 및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해 16,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육군은 1,200여 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무상 보조 극대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세미나가 동부 시간으로 5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AGM 인스티튜트와 뉴스앤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내년도에 입학하는 미국 대학 진학과 재정보조 신청을 사전 설계와 준비를 통해 지원할 대학들의 선택 및 무상 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합격률도 높일 수 있는 재정보조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가정 형편에 따른 대학들의 무상 보조금 지원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다만 등록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이달 말일 종료를 앞둔 인구조사 센서스가 내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둘루스 메가마트 앞에서 응답 도우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인구조사국이 동남부 한인 커뮤니티에서 응답 도우미 이벤트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동남부 지역에서는 10가구 중 4가구가 센서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한인들은 절반 이상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밤 11시경 테네시주 멤피스 다운타운에서 사라진 백인 여성 샨다 셔레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흰색 밴이 다가와 서더니 2명의 남자가 셔레를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은 후 속도를 내고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남성 1명이 백인이고 다른 1명이 흑인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셔레는 키가 5피트 4인치인데요. 실종 당시 회색 진 드레스를 입었고 흰색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북미 지역에서 브레이크행 노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된 차량 64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생산된 현대 산타페 20만 3천 대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만들어진 기아 옵티마 28만 3,803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생산된 기아 소렌토 15만 6,567대입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행 노출로 인한 차량 엔진 화재는 현대차가 15건, 기아차가 8건 발생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외교전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전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중국의 외교관들, 미국에 있는 중국의 외교관들은 미국 대학에 갈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락받아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 밖에서 행사를 할 때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한테도 행동의 제약이 지금 가해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대응하는 차원의 이런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중국의 기업이나 중국 기관 혹은 중국인이 투자를 하거나 혹은 기부를 하는 그것도 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약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단계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중국의 특파원들, 기자들 숫자도 160명에서 100명으로 사이즈를 줄였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또 미국에 있는 공자학당,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학당 같은 건데요. 그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이 공자학원이죠. 공자학당을 다 없애겠다. 미국 대학 내에 7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올해 말까지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기조에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기관들이 결국 중국의 스파이를 양산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결국 중국에 있는 정보기관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첩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국무부와 정보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의 대사관에, 총영사관에 나와 있던 영사 직원이 미국의 군부대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배회하다가 당신 누구야? 그래가지고 들키니까 막 도망치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점점 이런 일들이 세지고 있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더 저희가 신경이 쓰이는 건데, 사실은요, 중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하려는 이 미국의 노력이 그냥 미국과 중국 1대1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이 동맹국들을 통해서 중국을 더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그리고 또 아주 깊은 우방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요즘 아주 또 미국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대만, 여기에다가 지금 필리핀의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과 다 연대를 맺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전방위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략이고요. 중국도 거기에 뒤질세라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특히 이제 오늘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군사력 강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2049년까지 군사력 부분에서 미국을 앞서겠다, 미국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겠다, 세계 제1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해군은 미군보다 더 앞섰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미 국방부가 그런 평가를 한 겁니다. 해군이 군함수가 많다고 그래서 해군 전력이 더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지금 35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300개가 좀 안 된답니다. 295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래 군함수에서 이미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은 여전히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좀 숫자는 많지만 퀄리티는 아직도 미국이 세다, 이런 자조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앞서고 있다. 미사일도
뭐 핵무기만 미국이 더 많지 사실은 이제 미사일 숫자로 따지면은 그러면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더망에서 방공 시스템이죠. 미사일 쏘아오면은 그러면 그걸 요격해서 맞추는 이런 방공 시스템도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2049년이면 앞으로 뭐 30년 남짓 30년도 안 남은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중국이 초인류 국가가 되겠다라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산을 지금 줄여야 되는데 국방 예산 줄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고민인 거죠. 이게 한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드 배치해봐서 알잖아요.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군이 사드 갖다 놓는다? 그랬다가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죠. 지금 한국은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를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그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라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뭐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중국과의 친교는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하고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군이 혈맹 관계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맹국가끼리 뭉치자 중국을 이제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난처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방위비 분담금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하게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 커질 것이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의 정책상 그 미군이 혼자서 중국군을 상대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 그리고 또 대만 이렇게 다 연대를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방위비 예산 각 나라에서 자출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방위 분담금이 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지금 한국 정부와 국방부가 계속해서 초첨단 무기, 아주 새로운 초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죠. 전투기 생산은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새롭게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한국 자체 기술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이 한반도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주변 강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강대국들끼리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스스로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력 확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그 지혜로운 처세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래전부터 등거리 외교라는 것을 잘 해왔기 때문에 뭐 몸에 배어 있죠. 그 각 나라들과의 관계를 적당선에서 유지하면서 자기네들 셈법에 맞춰서 강대국들한테 영향력을 오히려 거꾸로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한국도 이제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국의 신등거리 외교 정술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학자금 무상보조, 대학별 재정보조금 비교, CSS 프로파일링 신청 및 대학과 어필 방법 등 다양한 정보마당이 펼쳐집니다. AGM 인스티튜트와 뉴스앤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학자금 무상보조 극대화를 위한 특별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9월 5일 토요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뉴스앤포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명 전문 강사 리처드 명이 사전 등록한 분들에 한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무상보조금도 극대화하고 동시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전 등록은 agminstitute.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일이 되도록 그 시위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이후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지금 거의 100일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와중에 이 시위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반시위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익단체들이죠. 이들이 서로 간에 길거리에서 말싸움도 하고 혹은 뭐 주먹다짐도 하고 이런
크고 작은 충돌들이 계속 또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다 결국에는 총격 사건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있는데 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어제 경찰에 의해서 사살당합니다. 주택가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쭉 포진하고 포위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제 용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총격범으로 용의자로 사망한 마이클 포레스트 레이놀, 이분이 이 시위대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수호천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시위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100% 안티파 지지자다 이렇게 노출을 하고 공개를 하고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위대를 보호해주는 그 우익단체들의 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위대에 참여했던 그 대원들 중에서 이 레이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레이놀에 대해서 그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레이놀이 이번에 사망한 것을 가지고 이 시위가 오히려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위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일 계속되는 시위대와 이 반시위대, 우익단체들의 이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 되거든요. 경찰들 당연히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죠. 그 공권력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준 것 아닙니까? 경찰의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이건 정치적인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와는 별개로 그냥 우리 시민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겁니다. 경찰서장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보안관 직접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찰 공권력에는 주민들이 정치인처럼 주민들이 직접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준 겁니다. 당연히 경찰들이 그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도 그거 아니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아주 요상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시위대는 폭도다라고 아주 그냥 심플하게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시위대 폭도는 잡아야지. 잡아서 가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이든 후보 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됐다 이거죠. 인간 본성에 있는 나쁜 면, 어두운 면을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합법화시키는 거는 폭력을 부추기는 거다.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바이든 쪽에서는요. 이게 서로 간에 자기 진영 논리 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통합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를 설득시키고 공화당 쪽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찰 개혁 공화당 쪽에서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치유 그리고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은 민주당 쪽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주어야 이것이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저희가 광고도 여러 번 내드렸고 오늘 기사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자금 무상보조 극대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세미나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동부표준 시간으로 오후 1시고요. 태평양 시간으로는 아침 10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요즘 같은 그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정보를 접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 무상보조 이 학자금에 관련한 세미나들이 대체로 보면은 칼리지 페어 같은 곳에서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칼리지 페어 같은 곳에서는 기껏해야 한 30분 정도밖에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시간상의 제약을 좀 받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충분한 정보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2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또 질문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각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학비 지금 많이 학비는 뭐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줄이는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장학금 주는 거, 그리고 무상보조금, 재정보조해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많은 무상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그 가정분담금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비용이 지금 없어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가정분담금의 분담 기준이 좀 높아지고 비율도 더 예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사전 설계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유학생들도 무상보조 혹은 재정보조를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사전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뉴스앤포스트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고요. 또 agminstitute.org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꼭 미리 등록하셔서 이번에 저희 세미나 하신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이런 좋은 세미나들을 계속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활동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또 많은 후원의 손길 보내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낌없는 조언 보내주신 분들 저희 잘 읽고 있습니다. 그 조언의 말씀들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계속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하는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계속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